안녕하세요,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은행 모든 걸 다 있고요. 자, 우리 자기소개서 저랑 같이 한 문항씩 지금부터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따라오세요, 무조건. 자, 제가 한 문항씩 지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매니저입니다. 자, 시간이 없는 만큼 우리 빨리 국민은행 합격을 위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하루하루가 여러분 힘들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자신감이 비록 떨어질 수 있는 시기지만 그래도 하던 일들을 묵묵히 한번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카페에다가 그 전체 문항 가이드 및 1번 문항 분석에 대해서 올렸으니까 한번 오늘 내용으로 약간 부족한 친구들은 글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하반기 유비 그 다음에 디지털 부분에서 지금 채용이 일어났는데 전체적인 문항의 가이드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1번 문항부터 또 기존에 하듯이 차근차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자기소개서 문항을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최대한 자세하게 조금 풀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공부하듯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영상은 쉽게 보시고요. 이런 영상은 우리가 적용을 하고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평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블로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슈가 굉장히 있었지만 이 얘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국민은행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계신 분들은 총 몇 개의 문항이에요? 그죠? 5개의 문항인데 5개의 문항 중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 얘기들이 있죠. 모든 문항이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문항에 똑같은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이고, 이 영상이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문항에 내가 집중을 할까 먼저 그거를 먼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5개의 문항이 있지만 4번 문항과 5번 문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4번과 5번의 비중을 동일하게 두고 그리고 1번 지원 동기를 조금 뒤에 두고 그 다음에 2, 3번이 같다는 전략.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밑에서 제가 풀어드리겠지만 4, 5번은 굉장히 좀 어려워하죠. 그리고 1번은 지원 동기인데 지원 동기가 약간 불분명하거나 약간 어려운 분들은 4, 5번에 조금 더 힘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우리은행, 그 다음에 신한은행 모든 자소서를 작성했지만 지금 이 지원 동기 부분에서 항상 힘들어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든 부분을 지금 계속 머리를 싸매봤자 답이 만약에 안 나온다면 4, 5번에 약간 비중이 있는 문항에 지금 여러분들 시간 투자를 하시고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훨씬 더 나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데 나 지원 동기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 분들은 뭐예요? 밑에 방법으로 가시면 돼요. 뭐냐? 지원 동기에서 승부를 보는 거죠. 왜? 지원 동기가 그만큼 여러분 중요하니까. 그리고 4, 5번의 비중을 그 다음 우선순위로 두고 2, 3번 이렇게 가시고요. 나 지원 동기는 솔직히 내가 보더라도 그냥 좀 그래 평범해. 그러면 1번의 전략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현 상황에 맞는 전략을 바탕으로 문항의 우선순위를 풀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가이드를 한번 보면 5개의 문항인데 세부 문항은 제가 따로 풀어드릴 거예요. 자, 1번 문항에서는 뭐예요? 항상 나오는 거죠. 지원 동기 채용 이유예요. 이거는 어느 은행이나 나오는 거고 어느 기업이나 나오는 문항이죠. 왜냐면 그만큼 지원자를 어떻게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었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느 은행 어느 기업에는 나오는 지원 동기와 채용 이유입니다. KB 국민은행에 왜 지원했는지 내가 어떤 것들을 위해서 지원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그냥 서술 없이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로열티를 높일 수 있는 문항이에요. 1번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준비를 한 지원자는 반드시 차별화를 시켜야 되는 문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지원 동기가 예전에 비해서 비중이 줄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전체 기업이 아니죠. 그렇고 지원 동기가 비중이 줄었다. 다르게 해석을 하다 보면 그럼 지원 동기를 작성을 잘 못하면 어느 문항에서 변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원 동기는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항 집중을 이러한 방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째는 우리가 어느 문항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이나 프로젝트에서 과제 추진했던 경험 그리고 해당 경험에서 본인의 역할과 진행, 어려움 이게 지금
우리은행, 신한은행 작성해 보셨으면 알잖아요. 비슷한 패턴들이 다 유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써놨죠. 사실 큰 변별력은 제가 봤을 때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냥 기존에 썼던 은행들 거 그냥 복붙하지 말고요. 여기에서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 작성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서는 나의 인성, 그 다음에 나의 역량보다 조직적인 지원자라는 걸 강조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1번은 로열티, 2번은 조직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문항,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3번은 가치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때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600자죠. 그래서 가치관에 대한 문항이지만 이 문항은 인성적인 부분과 조직적 측면, 이 두 가지를 염두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성적으로 써라, 조직적으로 써라, 그렇게 일방향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이런 면도 어필될 수 있는 거고요. 조직적인 측면도 어필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의 그냥 가치관만을 강조하는 문항이 아니라 그 가치관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의 그런 상황을 분명히 전제 조건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전제 조건에 맞는 대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4번, 본인이 생각하는 영업 역량이란 무엇인지 정리하고 유비 인재로 성적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했는지 사례를 들어서 기술하시오. 나아가 언택트 환경 속에 국민은행 어떤 전략. 그러니까 4, 5번이 굉장히 지금 앞에는 다 600자인데 지금 4, 5번은 1500자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 5번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물론 지금 국민은행 채용 공고가 바뀌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지금 작성한다면 면접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는 학생들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연계성을 갖고 같이 학습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문항은 일단 글자 수를 보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문항이죠. 현재 영업이 어려운 지금 현재 시점이에요. 이런 시점에서 지원자가 생각하는 영업 역량에 대한 물음, 영업 역량의 종류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량들이 이건 좋을까? 이건 안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역량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영업 역량이 왜 중요하고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문항은 직무 역량을 노력한 과정들을 또 담는 문항이죠. 내가 어떠한 유비 인재로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국민은행의 언택트 영업 전략까지. 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들을 공부하듯이 지금 학습한다?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나만의 그 영업 전략, 내가 그러니까 오너가 돼서 생각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취업 시장이 뭐 어렵고 지금 일단 이러한 까다로운 자소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볼 시간, 환경 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지만 이 문항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차별화가 되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지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항은 아래의 디지털 분야에서 본인이 자신 있는 순으로 한 가지 이상 선택하고 해당 분야를 학습했거나 프로젝트했던 경험 서술하시오. 1500자. 이거 진짜 멘붕이죠, 멘붕. 저도 그래요, 이게 과연 현직자들한테도 이렇게 써보라고 하면 얼마나 쓸 수 있을까. 물론 굉장히 좋은 취지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것은 굉장히 지금 난해하다는 거예요. 근데 글자 수 역시 4번과 동일하게 많은 분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문항에서 일단 국민은행이 현재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럼 그 방향성에서 내가 여지껏 해온 경험, 프로젝트가 뭐가 있는지 나열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문과 출신 학생들이나 일반 이공계를 선택한 학생들은 디지털 분야에서 솔직히 경험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게 좋냐? 디지털 관련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한 것이 있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나온 그 키워드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클라우드, 디지털 마케팅, 오픈 배킹, P2P, 디지털 분야 이런 게 나왔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 종합해 본다면 결국 IT나 디지털의 그러한 것들을 은행업에, 금융업에 결합시켜서 이러한 것들이 향후 고객들이 내방하지 않고 어떻게 마케팅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궁극적으로 물어본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IT 기술에 보유하고 있는 친구들은 저는 대부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성 있게 내가 과거에 이런 온라인 기반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고 이러한 사례들을 한번 뭐 분석해봤다. 그런 경험이라도 내가 끄집어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절대 없으면 그냥 언택트 시대, 그 시대에서 요구하는 생각과 마인드, 그 다음에 이런 내가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해왔던 것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략하게 전체 문항 가이드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고 지금 뭐 하나은행도 있고 다른 금융사 그룹도 있고 하니까 하루에 한 문항씩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1번 문항 한번 분석해 볼게요. 제가 오늘은 말을 좀 빨리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항상 하듯이 KB국민은행 유비 부분으로 지원하게 된 개기와 귀하를 채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600자입니다. 자, 문항의 의도는 뭐예요? 아, 지원자야, 너는 왜 다른 은행 말고 KB국민은행 지원했어? 그쵸?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의도는 KB국민은행에서 꼭 하고 싶은 게 있니?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지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세 번째, 왜 다른 지원자 말고 지원자 너를 채용해야 되지? 이건 너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죠. 그래서 결국은 국민은행 유비에 대한 지원 계기, 국민은행 지원 계기,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여러분들을 선발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통적으로 은행을 왜 지원했어? 은행업을 하기 위해서 네가 왜 채용돼야 돼? 그게 아니라 KB국민은행이 붙었기 때문에 그 국민은행에 관한 포커싱, 그 다음에 유비 부분에 대한 포커싱을 잘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봤을 때 포인트는 국민은행에 대한 관심과 로열티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항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인성적이거나 경험적 지원 동기를 통한 나만의 히스토리 있는 지원 동기가 가능합니다. 단 차별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지원 동기라고 해서 뭘 할 거예요.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지만 내가 인성적으로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적으로 KB국민은행과 뭔가 연결고리가 된 히스토리가 있는 지원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러한 지원자들은 이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차별화가 될 수 있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 다음은 직무 관련된 경험 등을 통한 지원 동기. 예를 들어서 내가 모 은행에 인턴을 해봤다, 모 금융사에 인턴을 해봤다. 뭐 금융사의 인턴은 아니지만 어떠한 직무, 서비스업에 관련된 대외 활동이나 인턴을 하면서 이런 직무 경험들과 국민은행과의 어떤 연결성을 찾아서 지원 동기를 작성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서비스 및 영업 마인드. 내가 서비스,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거나 영업을 진짜 해봤어. 그러면 은행 직무하고 이걸 결합시켜서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국민은행이 현재 갖고 있는 이슈, 방향성 체크들을 토대로 해서 현재 너희 국민은행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나도 이러한 방향으로 살아왔고 준비했어. 이러한 방식으로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B국민은행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노력한 것이 있다면 대부분 없을 거지만 그래도 노력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차별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어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 동기를 여러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요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우리가 꼭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풀어드린 거는 어떠한 친구들은 국민은행에 대해서 깊숙하게 조사한 친구들이 있을 거고, 하지만 지금 시간과 그 다음에 경험이 없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학생들의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떻게 작성을 하는 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풀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에서 나는 요거를 쓰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것들을 한번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구조 추천은 웬만하면 안 하는데 그래도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그냥 뭐 빨리 시간 내서 작성해 봤어요. 일단 구조는 여러분 답이 없어요. 구조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읽기 쉽게 그리고 가독성이 있게 일단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제목부터 뭐 어려움을 겪는데, 소제목은요 뭐 최대한 심플하게 하는 게 좋아요. 뭐 되게 추상적이고 어렵지 않게. 그리고 대부분 그 소제목 보면 여러분들만 아는 의미 있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써요. 근데 그런 거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본문 내용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거나 핵심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소제목인 건데, 그런 것들 나만 아는 추상적인 어휘로 작성한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있고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심플하고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총 600자이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땐
뭐 이런 것까지 솔직히 얘기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해달라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지원 동기 300자 하고요. KB 지원 동기와 UB 지원 동기 300자, 채용 이후 300자. 뭐 이게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또 이러니까 여기 400자하고 여기 300자 하면 안 돼요? 아, 그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예. 이거 400자 하고 지원 동기 400자 하고 채용료 200자 했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안한 건 알겠는데 이러한 사소한 걸로 자꾸 남의 말에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안 돼요. 작년 합격자 자소서가 어떤 A라는 학생이 지원 동기를 200자 썼어. 채용료 400자 썼어. 그 친구가 합격했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구조라는 거는 내 글이 남한테 보여주기 쉽게, 그쵸? 전달되기 편하게 쓰여지는 건데 그 방법을 문항에서 물어보는 별로 뭐 반반 정도 유지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냥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 집중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구조를 이제 이렇게 짜왔지만 여기 짜왔죠. 지원 동기 300자를 작성할 때 이제 방법 제가 뭐 세 가지라고 했는데 이 방법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그냥 뭐 한번 정 모르시겠으면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지원 동기를 300자 작성할 때 KB 국민은행에 내가 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왜 UB 업무인지, 뭐 이렇게 해서 300자를 채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KB 국민은행에 내가 왜 가고 싶은지, 그리고 채용해야 되는 이유, 지원 동기잖아요. 꼭 나의 인성적, 그 다음에 경험적 그런 그 측면뿐만 아니라 내가 국민은행에서 내가 꼭 이거를 하고 싶어. 국민은행에서 뭐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전문가가 되고 싶어. 주택은행이 예를 들어서 모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기업금융에서 어떠한 걸 하고 싶어.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UB라는 것이 국민은행이 일반은행과 약간 직무 구분을 하지 않고 뽑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민이 될 수 있는 건 여기 내가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를 적을 때 내가 뭐 WM도 없고 기업금융도 없고 개인금융도 없기 때문에 이거 괜히 내가 기업금융 목표를 썼다가 이거 UB라고 했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UB 어차피 통합 지금 직책이 UB 유니버셜 뱅크죠. 근데 내가 입사업 저는요 UB로서 향후 제가 처음에는 UB로 입사를 하지만 향후 저는 꼭 국민은행에서 기업금융에서 어떠한 파트를 어떻게 담당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썼으면 그게 이상하나요? 절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세부적인 목표가 있는 학생이 훨씬 더 UB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작성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용을 걱정해야죠. 세 번째, 국민은행이 현재 장점, 현재 국민은행의 방향, 영업 방향 이런 것들을 캐치한 다음에 나만의 히스토리와 결합해서 이런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방법. 뭐 이렇게 작성하시면 그것도 하나의 요령일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채용이후 300자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나를 어필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첫 번째, 국민은행을 위해서 내가 노력한 행동이 있다면 정말 가장 좋죠.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가기 위해서 내가 국민은행 대외 활동을 했다거나 홍보대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어떤 일을 한 경험이 있으면 그건 내가 국민은행을 진짜 입행하고 싶어서 그러한 취지로 거기에 참여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패널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국민은행에 입행을 원했지만 뭐 이런 기회들이 없어서 다른 산업, 다른 직무에서 내가 서비스에 대한 걸 느껴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것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그러한 게 없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는 건 자격증, 지식적으로. 내가 금융권에서 어떠한 지식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왜 이 지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것들을 은행으로서 갖추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자격증을 따면서 뭘 익혔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채용 이유에서 자격증만 나열하는 건 절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내가 같이 어떤 걸 했는지 그리고 그 자격증 취득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어떠한 시장 이슈나 동향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내가 은행원이 되고자 노력했는지 그러한 이유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산업을 이해했다던가 서비스에 대해서 뭐 내가 어떠한 노력을 했다던가. 그래서 채용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0자기 때문에 너무 많이 못 쓰죠. 많이 써봤자 두 가지죠. 그런데 나를 뽑는 채용 이유에는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얘기가 길어지네요. 또 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례를 막 깊숙하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례를 너무 깊숙하지 않게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왜? 이건 나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 근거잖아요. 그 근거가 꼭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나타낼 수도 있지만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한 친구들은 그런 경험들을 하나에 퉁치고 나의 어떤 역량이 있다는 것만 강조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것들이 궁금한 면접 때 그것들을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가 뭐 이 사례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뭘 했다 이런 것들을 물론 강조하는 건 좋은데 글자 수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나의 강점, 뭐 인성적인 부분이나 조직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로 내용을 채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있네요. 자, 저 뭐 예를 한번 들어드린 거예요. 읽고 싶지 않은 지원 동기는 뭐냐? 저는요 어려서부터 은행원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경제 경영 수업을 듣고요 우선 학점 경험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국민은행 은행원 되려고 해보니까 그래도 은행원은 직접 만나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만나봤어요. 몇 번? 한 번. 이런 거 쓸 필요 없다고요. 만나보면 한 적어도 뭐 몇십 명을 만나보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쓰면 상관없는데 면접 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몇 번 만나봤어요? 한 번. 그러면 신뢰성이 일단 없다는 거죠. 물론 한 번 만나본 것도 노력을 한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치가 있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입행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다른 걸로 바꿔보시고요.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러한 이유로 금융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 그리고 지식을 쌓는 중이고요. 그러한 활동 중에 KB은행이 어떠한 면을 봤어요. 이러한 면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 그 다음에 나한테는 어떠한 비전을 느꼈고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요 지금 어떠한 것을 노력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KBM으로서 중요한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느끼고요. 물론 지금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중요한 점을 스스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국민은행이 어떤 인재가 될 거고 어떻게 기여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 구조를 갖고 간다면 나쁘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거는 참고 예시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쭉 흐름을 보시고요. 중요한 문항인 만큼 여러분 잘 신경 써서 꼭 1번 문항 뽀개 보시고 다음 2번 문항 영상 궁금하시면 바로 이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거 습관된 것 같아요. 자, 고생했어요.